여러분이 만약에 여행 레저 상품을 준비하고 만들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와디즈 여행 레저 전문가로서 여행 레저 메이커님만을 위한 펀딩 성공 비법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레저를 담당하고 여행 레저 메이커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행 레저의 전문 PD 이건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레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 펀딩 노하우를 듬뿍 담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스토리를 써야 할지, 그리고 어떤 리워드 구성이 가장 효과적일지, 새 소식과 이벤트,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메이커님에게 드리는 유의사항 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냥 여행 레저가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행 레저 하면 어떤 게 좀 생각나시나요? 뭐 많은 것들이 생각나겠지만 사실 여행 레저는 좀 사치제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없던 마음을 긁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결심할 때도 뭐 몇 년 전부터 혹은 되게 계획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즉흥적으로, 때로는 무언가에 이끌려서 결심을 하고 떠나기 마련인 만큼 우리가 여행 레저를 이 카테고리를 리딩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여행과 레저가 갖고 있는 그 낭만과 그 즐거움 것들을 좀 긁어내 주는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 용품은 그 제품만 보더라도 괜시리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캠핑 레저 용품들도 나도 캠핑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행 레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딩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준비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와디즈에서 서류를 요청하는 목적 자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이커님, 이 제품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품이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메이커님, 이 제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제품인가요? 안전한 제품인가요? 이 질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플랫폼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혹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유형별로 또 때로는 리워드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른데요.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디자인 도면 내지는 금연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도 디자인 도면과 위탁 제조 계약 서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브랜드의 제품을 총판권을 가지고 와서 와디즈에서 첫 런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글로벌 브랜드사와의 총판 계약서 등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여행 캐리어를 개발해서 펀딩하고 싶은 메이커입니다. 제품 디자인 설계를 제가 직접 했고요. 생산은 국내 공장에 맡겼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위탁 생산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설계한 디자인 도면과 그 다음에 공장과의 위탁 제조 계약서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롭게 제작한 화롯대를 펀딩을 하려고 합니다. 금형으로 제작하는 제품이고 자체 제작을 합니다. 구성품으로 화롯대에 기존에 판매한 이력이 있는 화롯대 테이블도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때에는 새로 제작한 화롯대에 대한 서류, 화롯대의 금연 계약서 및 디자인 도면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제작을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공장 등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화롯대 외에 기존 판매 이력이 있는 테이블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새로운 제품, 메인 리워드에만 해당하는 제품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공장이랑 대화해서 제품을 조금 개선시켰습니다. 펀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펀딩 불가합니다. 메이커님이 기획과 개발에 참여한 부분이 서류로서 입증이 되어야지 펀딩 진행이 가능한 만큼 단순히 대화를 통해서 로고의 위치를 바꾸거나 단추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런 정도의 개선으로는 사실 펀딩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필수한 서류들, 예를 들어 KC 안전인증 내지는 생활화학 제품의 경우에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로 하고요. 또한 스토리 내에 특정 특허, 상표를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효능과 친환경 키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등은 여기 보이는 이미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 숙박 내지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는 숙박의 예약 확정서 그리고 관광사업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메이커들이 와디즈 펀딩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고 또 때로는 가장 즐거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토리 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비주얼 요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인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뭐 이거는 비단 와디즈 펀딩을 넘어서서 모든 상세 페이지에 사실 본질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짝사랑 얘기를 좀 시작하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메이커님들은 짝사랑 해보신 적 당연히 있으시죠? 저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 스토리 작성은 짝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짝사랑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행동 하지 않았나요? 저는 보통 이런 행동을 했었는데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를 되게 매력적으로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연히 그 짝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대비해서 저만의 최고의 필살기, 첫 멘트를 좀 준비하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스토리 작성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은 본질적으로 얼굴을 꾸미는 것, 내지는 비주얼적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제목, 대표 이미지, 썸네일 꾸미는 거에 해당하고요. 최고의 첫 멘트를 준비하는 것은 첫 인상을 잘 꾸미는 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스토리 인트로 부분을 얼마나 더 잘 혹은 매력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가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스토리 제작에 7일이란 시간밖에 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중에서 5일은 아래 두 가지에 정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얼굴 꾸미기와 첫인상 꾸미기인데요. 먼저 얼굴 꾸미기 먼저 보면은 사실 잘생긴 것도 되게 중요한 거 맞죠. 근데 매력적으로 생긴 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래 세 가지 이미지들을 보시면은 여행 제품 내지는 레저 서비스 프로젝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이미지들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행의 욕구를 간접적으로 매력적으로 잘 표현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제목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오른쪽 끝에 있는 사례를 좀 보시면 자, 하늘을 날아볼까요? 체험부터 자격증까지 가까운 용인으로 떠나봅시다. 이렇게 되게 여행의 욕구를 자극하는 매력적인 문구를 작성한 사례가 있죠.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캐리어 제품도 어떠한 캐리어이고 어떠한 제품인지 뭐 자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저 캐리어의 이미지만 보더라도 여행의 욕구를 자극시키고 내지는 매력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비주얼적인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 꾸미기, 제목과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행을 떠나서 캠핑 아웃도어씬으로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캠핑 아웃도어의 무드를 잘 살려주는 제목과 그리고 대표 이미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대를 이어서 사용 가능한 터프한 강철 화롯대이다. 이런 식으로 제품의 강한 속성을 제목으로서 잘 살린 사례이고요. 중간에 있는 신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대표 이미지가 잘 작성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되게 신선했는데요. 아스팔트에서까지 도시와 숲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택티컬 슈즈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되게 매력적으로 잘 소구한 사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롯대도 3분이면 불붙는 토네이도 화롯대. 어쨌든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을 만큼의 요소들을 잘 갖춘 사례들에 해당하는데요. 이쯤 되면은 제목도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대표 이미지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 잘 알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는 제목 짓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뒷부분에 시간을 따로 좀 마련해 뒀는데요. 일단은 이 사례를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으로 생긴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장 왼쪽에 있는 제품의 이미지는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목적으로는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드러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적인 측면 그리고 AS까지 된다라는 서포터들이 실제로 액션캠을 사용하면서 가질 수 있는 페인 포인트를 잘 풀어줬던 사례에 해당하고요. 중간에 있는 제품, 오른쪽에 있는 제품들도 모두 이 제목단에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잘 뽑아내서 전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은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A 사례와 B 사례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두 프로젝트가 사실 같은 제품, 같은 사례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이미지보다는 오른쪽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비주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전달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이미지들 중에서도 우리 제품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이커님들이 메이커님의 제품과 서비스에 좀 매력적인 제목을 같이 짓는 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4단계로 좀 나눠서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일단은 제품의 핵심 특징을 좀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시로서 좀 적어 봤는데요. 방염 소재로 만든 불에 강한 트렌디한 컬러의 타프 제품입니다. 라고 제품의 속성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그 문장 안에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좀 도출해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의 문장에서 방염 소재, 그리고 불에 강하다, 그리고 다크 올리브 색상, 이거 세 가지 키워드를 좀 뽑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키워드들을 조금 더 대중적인 요소로 대체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방염이라는 키워드와 불에 강하다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대중적인 단어로 교체를 해보면은 저는 소방관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대체하고 나서 제목을 이 단어를 활용해서 되게 재치 있게 매력 있게 작성해 보면은 마지막 4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을 좀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도 소방관 헥사타프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강하다, 방염 소재를 썼다, 이런 진부한 표현을 소방관 타프라는 되게 재미있는 닉네임을 지어가지고 잘 표현했던 사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정 속성들은 아마 경쟁사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할 법한 표현, 되게 새롭게 느낄 법한 표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과제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와디즈 안에서도 제목으로 잘 표현해 주시고 스토리 안에서도 그 컨셉을 잡고 잘 풀어갔을 때 흔히들 말하는 와디즈스럽다, 와디즈 핏에 잘 맞는 스토리다 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메이커님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매력적인 제목을 지어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으로 얼굴을 꾸며서 드디어 짝사랑하는 서포터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주변이 없어서 좀 어색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서 상대방이 금세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 번 눈길 끄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은 첫인상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훅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첫인상이 3초 안에 결정 나듯이 프로젝트의 첫인상도 3번의 스크롤링 안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3번의 스크롤링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꾸며내는데 지금 보이는 이미지의 사례는 나도 저런 캠핑하고 싶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잘 전달했던 프로젝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 시작이 그냥 어떠한 텍스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이 제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GIF로 소개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감성적으로, 감성형으로 첫인상을 잡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다른 케이스로는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는 기존에 없던 마음을 긁어내는 것들이 필요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고 싶지 않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는 인트로로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잘 배치했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서 우리 제품은 뭔가 자극하는 것도 혹은 감성적으로 푸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박한 기능을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트로도 굉장히 와디즈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제품은 천장과 사방이 다 개방이 되는 쉘터 제품이었는데요. 이 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은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주변을 둘러보는 GIF들 그리고 사방이 다 개방되어 있는 모습들을 역동적으로 GIF로 잘 담아내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전달하면서 스토리 인트로를 잘 썼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서 신박한 기능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공감을 끌어내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수록 사람의 마음을 끌어오고 또 설득하기가 더 쉬운 만큼 상세 페이지, 이 스토리에서도 동일한데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들이 기존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편함과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이렇게 불편한 경험들을 끌어내면서 공감을 이루면서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래 제품은 이제 가성비 그릴 제품이었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이 숯불에 직접 떨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그 연기들을 마시는 우리들의 불편함을 좀 끌어내면서 공감을 일으켰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불편한 경험들을 끌어내서 공감을 이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스토리 인트로가 중요한 만큼 사실 스토리 중후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껍데기만 매력적인 건 사실 금방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알맹이도 어느 정도는 좀 튼튼해야 하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쉽고 간결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가독성 확인하는 거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의 사례만 보더라도 제품에 대한 설명을 엄청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0글자 안에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간결하게 한 카피라이트 안에서 좀 끝내고, 또한 글씨의 크기 자체도 더 크게 키워가지고 모바일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읽히게 좋은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모바일 가독성이 중요한 이유는 와디즈 트래픽의 90% 이상이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다수가 모바일로 우리 프로젝트를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모바일 가독성에 맞춰서 스토리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스토리 중후반부에서는 어쨌든 4가지 포인트를 좀 잡으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감성을 좀 느끼게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백문이 불여 1 GIF, 그래서 한 장의 GIF에서 지갑이 열린다. 여러 장의 이미지보다 여러 줄의 글보다 한 장의 GIF가 더 핵심적으로 제품에 대한 매력을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GIF를 만드는 데에도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D가 메이커님들에게 드리는 피드백으로서는 물론 비주얼적으로 예쁜 디자인 내지는 연출을 더 잘 해주세요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단에 있어서는 더 직관적으로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명확한 컷을 만들어 주세요, 직관적인 카피라이트를 같이 한번 작성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예쁜 것보다도 직관적이고 명확한 것들이 더 많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모바일에서 잘 읽히도록 텍스트는 간결하고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이커님들,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 작성에 대해서도 좀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서포터님을 짝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앞으로는 메이커님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저는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로 전문가는 메이커님이시기 때문에 전문가만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인 메이커님들이 서포터님을 짝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매력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메이커님들, 저와 함께 앞으로 서포터님을 짝사랑하기로 결심해요. 메이커님들, 이 일부 시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와디즈 펀딩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를 작성하면 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익히셨다면, 저희가 2부에서는 이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내지는 새 소식과 이벤트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메이커님들에게 드리는 주의사항 내지는 유의사항들을 안내하면서 2부를 또 이어갈 텐데요. 2부에서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